그 감삼초등학교는 제가 몇 년 만에 한 4년 전에 온 것 같고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주 미니 학교대요, 그죠? 도심 속에 있는데 학급수 2학급인가 한 학년에? 네. 그것도 한 학년당 학급수도 굉장히 적죠. 아이들 수도. 아주 미니 학교고. 또 그래도 다행인 것이 도서실에서 이렇게 어머니들 만나 뵙게 돼서 저도 좀 마음이 편하고요. 주제도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제 주로 초등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 아까 넘어가던데. 저는 뭐 교육과 관련한 이렇게 전공을 했다거나 아니면 교직에 뭐 오래 있었다거나 이런 경험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좀 우리 어머니들 만나 뵙기가 쑥스럽긴 한데 하여튼 이 귀한 시간 내서 아침 일찍 청소도 안 하고 막 오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28 청년이 됐는데 우리 아이가 4살 무렵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아이한테 좀 관심이 생겼어요. 들려요? 처음에 이제 아이를 낳을 때는 저는 이제 제 뱃속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 별로 이렇게 정이 잘 안 가요. 아빠들이 다 그렇죠? 저는 우리 와이프가 애 낳는 날에도 제가 축구하러 갔어요. 낳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별로 정이 없더니 한 4살쯤 되니까 이제 관계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감정 같은 게 생겨요. 부성애랄까 이런 게. 근데 저도 모르게 이 아이를 좀 잘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없이 이제 이렇게 자랐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어느 계절이 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제삿날 되면 엄마가 딸기 사오는 걸로 봐서 그 딸기가 나는 계절이니까 봄이겠죠. 그때 우리 아버지는 이제 폐병 환자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폐결핵인데 옛날에 폐병 이렇게 불렀고요. 그 시립병원 지금 대구의료원이죠. 그 시립병원 옛날에 제가 어리니까 시립병원도 굉장히 먼 줄 알았는데 이제 크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데 시립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그 약이 더 이상 안 듣게 됐어요. 내성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퇴원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퇴원해서 비삼동 단칸방에 이제 살았는데 늘 피를 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강에 피를 받아서 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엄마가 이제 대신 아버지 대신에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섬유 공장에 노동자로 이제 우리 엄마가 일하셨는데 그날도 이제 아버지는 자기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삼형제에게 이제 올인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히 우리 형 4학년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날 밤도 이제 엄마는 2교대 야간 일하러 공장에 가시고 아버지는 밥상 펴놓고 이제 형을 아주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초등학교 4학년 장남을. 거기 모든 희망을 걸었겠죠. 그리고 내 식구가 우리 삼형제거든요. 아버지하고 내 식구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형이 막 울면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멍겹게 자다가 저는 1학년 이제 동생은 6살이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진짜 아빠가 옆에 아빠 요 위에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 그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난데도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요. 바로 옆에 아빠가 돌아가신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가득 나와 있고 숨을 들이쉬질 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 삼형제가 막 우니까 이제 새들을 살던 주인집 할머니가 뛰어오셔가지고
우리 삼형제를 그 주인집 안방으로 이제 우선 옮기고 어머니 회사에 연락하고 이래가 장례 절차가 진행됐어요. 저는 어릴 때 기억하면 이제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트라우마처럼.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제 저는 아버지 없이 이제 자랐고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서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우다가 잘 안 돼가지고 엄마는 이제 공장에 기숙사 들어가고 우리 형제들은 전부 이제 친척 집에 보내졌어요.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를 이제 6군데 돌아다녔거든요. 서울, 전라도, 뭐 대구 이래가지고 겨우 졸업했어요. 겨우. 그리고 우리 삼형제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전부 돈 벌러 갔어요. 제 첫 직업은 이제 서문시장 뒤에 가면 인쇄골목이 있는데 그 조그만 인쇄소의 사환으로 취직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여튼 저는 교회 다니니까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현실적으로 말하면 운이 좋아서 뭐 저는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검정고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운이 좋아서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 들어가서 또 데모를 하느라고,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만 해도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하고 막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못 뽑고 막 이런 시대였어요. 작년에 영화 1987이라고 나왔는데 그 1987, 1987년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예요. 그때 맨날 데모하고 뭐 화염병 던지고 뭐 공부라고는 해본 기억이 별로 없고, 저는 취직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전적으로 뭐 직업운동권 이렇게 하느라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4살쯤 됐는데 저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야, 우리 아이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지 않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게 하고 싶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에 대해서 이제 너무 아쉬움이 컸거든요. 제가 이제 인생이 이제 지금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젊을 때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않을 때 항상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버지가 살아 있었더라면 나를 학교를 보내줬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있죠.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 인생의 길목마다 내 인생을 이끌어줄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내가 가기만 했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들 하나 낳고 나니까 엄마한테 저절로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안 겪게 해야지, 야, 공부를 좀 잘하게 도와줘야지, 좋은 아빠가 돼야지. 내가 아빠 없이 자랐으니까 얘한테는 아빠에 대한 아쉬움이 없도록 해야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죠. 뭐 저만큼은 아닐지라도, 저하고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아이는 겪게 하지 않고 잘 자라게 해야 되는데, 이런 본능이 부모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4살 때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여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건 당신이 하고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제가 4살 때 아이를 뺏었어요. 공부시키려고. 내 아쉬움이 너무 커서, 그렇다고 와이프가 하는 거 보고 서글프고 뭔가 저건 아닌데 싶고 이래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제 오늘 무슨 교육 전문가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 앞에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아이를 키워본 경험 있는 동네 선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아이를 내가 공부시킨다고 했지만, 사실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모님한테서 아주 잘 양육받았다면 그 경험 그대로 아이를 키우면 되는데, 그런 경험도 없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그 당시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에 뛰어갔어요. 시내 가면 그때 제일 서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내 가면 교보, 그 다음에 영풍, 뭐 알라딘, 이런 이제 대형 전국 서점들이 들어와 있는데, 옛날에는 대구 브랜드 제일 서적이 제일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서적 육아코너에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육아책을 읽었어요. 특히 제목에 영재라는 말 들어간 책, 그리고 제목에 서울대라는 말이 들어간 책. 너무 내가 막 못해본 게 아쉬워가지고 우리 아이는 그렇게 잘 키워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막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막 거의 다 읽었어요.
교과서적을 수백 권씩 닥치는 데 읽다 보니까 뭐가 하나 딱 잡히더라고. 아, 이거다 하면서. 그게 뭐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건데,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는 거라. 근데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죠. 책 읽어본 경험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이거구나 하고 있던 차에 정말 우리 가족에게는 뭐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운이 정말 좋았던 것이, 우리 와이프가 그때 중학교 교사였는데요. 학교 갔다 오다가 서부정류장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퇴근하다가 차창 너머로 간판 하나 발견했어요. 이 간판. 송년동에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서. 요즘은 엄마들 어린이 전문 서점 가면 전부 전집 할인 매장밖에 모르죠. 그런 전집하는 할인 매장 말고요, 정말 잘 만들어진 어린이 책 단행본들을 세계적인 그림책들 비롯해서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파는 어린이 서점이 대구에 그때 4군데, 이게 대구 최초의 어린이 전문 서점이죠. 1994년인데 우리 아이 4살 때 이걸 처음 발견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이하고 같이 가보니까 정말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아무래도 육아책 읽다 보니까 책 읽기가 공부를 잘하는데 제일 중요하다 하는데, 와, 가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책이 많고 애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 서점에 아이를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갔어. 갈 때마다 이제 우리 집 뭐 신혼이고 이러니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갈 때마다 제가 그때 그림책 한 권에 5,000원, 6,000원 이럴 때인데 지금은 12,000원씩 하죠. 갈 때마다 그림책을 10권에서 15권 정도 샀어요. 한 10만 원 하여튼 투자해가지고 사서 들고 와서 다 읽으면 또 다음 주에 또 가고. 이걸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정말 제가 뭐 특별히 무슨 일이 있으면 못 갔지만 거의 제 기억엔 거의 빠지지 않고 어린이 서점을 마치 우리 아이 고향처럼 매주 가가지고 좋은 어린이책을 사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는 학교 도서관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고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좋은 어린이책이 많이 들어있죠. 제가 늦게 와서 다 살펴보진 않았는데 저 건너편 벽에 있는 저런 거 말고요, 뭐 표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거 막 전집점 막 있죠. 학습만 이런 거 말고 잘 만들어진 어린이책 단행본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들어있고 사서쌤도 계시고 이러잖아요. 또 공공도서관도 요즘 많이 들어서고 있죠. 또 웬만한 아파트 같은 데 가면요, 마을 도서관교가 동네 도서관도 있고요. 정말 이제 아이 키우기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학교에서 가끔 가정통신문이 와가지고 집에서 책 한 권씩 보내달래. 그러면 제가 저절로 드는 생각이 우리 집에서 제일 버리고 싶은 책 애 가방에 넣어줬어요. 아깝잖아. 그런 책을 도서관이, 학교 도서관이 그 당시에는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은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공도서관도 제가 남부도 앞산 밑에 살았는데 앞산 밑에 남부도서관 늘 갔는데 어린이 열람실도 없어요. 읽을만한 책이 없어.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이제 그 좋은 어린이책을 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거죠. 그 대신에 우리 아이는 사교육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학원이나 뭐 이런 거 문턱도 안 갔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과서도 많이 읽어보고 했잖아요. 애가 잘 자라 공부를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됐죠. 저도 사실은 그렇고. 이걸 보고 어렵게 말하면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말해요. 반대말이 뭐예요? 자기주도가 아니면 뭐예요? 타인 의존적 학습 이런 거죠. 학원 선생님에게 의존하는 학습 이런 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정반대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저는 뭐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죠. 형편이 어려워서 뭐 어디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진짜 독학, 그죠? 이렇게 했는데 제 경험도 있고 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어릴 때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교육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피아노 태권도도 안 다녔어요. 돈 아까워가지고. 차라리 그 돈으로 책 사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이제 어린 서점에 더 책이 너무 이제 수준이 낮아서 3학년 중3 때 교보문고 좀 다니다가, 교보가 그때 내려왔거든요. 대구 지점이 이제 오픈해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입시한이라고 어린 서점 다니고 이럴 시간이 없었죠. 지금 생각해도 이 어린 서점을 다닌 게 12년인가? 매주 한 번씩 12년을 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잘한 일이 아이를 데리고 이 어린이 서점에 다닌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애가 좀 커서는 막 안 가려고 찌랄할 때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서부정 옆에 가면 롯데리아 있어요. 그 롯데리아 가가지고 애 좋아하는 햄버거하고 감자칩 사주고 콜라 시커 먹으러 가고 뭐 이빨 썩기나 말기나 뭐 콜라 마시면 뭐 이빨 녹는다 기사코 뭐. 근데 저는 한 번도 미국 사람들은요 맥도날드 가면 콜라 이만해요. 콜라 컵이 대용량. 근데 아직도 한 번도 나는 콜라 마셔가지고 미국 사람들 이빨 녹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우리 애 뭐 큰 미기가 기분 좋게 해가 또 데리고 다니고 했죠. 요즘 엄마는 진짜 애 키우기 쉬워요. 엉뚱한 생각만 안 하면 뭐 좋은 학원 어딨노 개사코 막 이런 헛짓 안 하면. 저는 보모동 가서도 이런 얘기 해요. 보모동 사람들 특히 이제 학원 많은 데 가면 다 헛짓, 엄마들이 호작질하고 호작질.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저 남들이 우 가니까 다 따라가. 그래서 내가 일부러 못됐게 말해요. 헛짓 한다고. 이거 인증샷. 이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쯤인데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에 보통 놀이공원 가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어린이 서점 갔어. 갔더니 어린이 서점 쪽에서 가족 이벤트, 어린이날 이벤트라는 이벤트. 그게 뭔가 가족 사진 촬영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뭐 스마트폰 당연히 없고요. 디카도 없고 이럴 텐데. 야들이 쳐다보니까 엄마들이 자기 애 본다고 좋아가지고 막 너무 좋죠. 애들 볼 때마다 뭐 웃고 뭐 집에 오면 잡지만. 그래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금 표정 막 급히 바꾸고 막 내 어깨에 손 얹고 막 다정한 척 용기하고 막. 평소에 우리 와이프는요 재빨리 죽으라고 커피 태워달라고 하면요 아주 진하게 태워줘요. 내가 너무 미워가지고. 제가 까칠하거든요. 애는 쪽팔린다고 머리 쳐박고 있고요. 애들은 수업 안 하나?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어린이집을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진짜로 뭐가 자라는 거라. 밥 잘 먹이면 몸이 자라는 것처럼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애가 뭐가 자라요.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말하면 그 몬테소리라고 알죠? 이탈리아 유명한 교육학자예요.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라고. 이 양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한 어린이가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세 가지 영역의 균형 잡힌 발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건강, 행동 발달, 신체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왜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가능하면 옛날처럼 막 조미료 안 치죠. 요즘 말로 MSG 안 하잖아. 국 끓이거나 찌개 끓일 때 MSG 안 쓰죠. 또 가능하면 유전자 조작식품 안 먹이려고 하고 유기농 먹거리 잡고 이제 농약 안 친 거 이런 거 하는 거. 그것도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인지 능력의 발달, 인지 영역의 발달. 이게 학습과 관련된 영역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정서적인 안정. 요 세 가지가 균형감이 있어야 돼. 어느 한쪽만 너무 이렇게 잘 돼도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죠. 공부는 잘하는데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다. 이러면 애들이 틱 같은 거예요. 눈 깜빡이고 막 불안해하고 막 손톱 다 물어뜯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영역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런 영역이에요. 근데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으면 신기하게도 저런 요소들이 자라나요. 공부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생각하는 힘, 이걸 사고력이라고 부르는데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책이 아주 불친절하거든요. 책은요 집중 안 하면 아무것도 몰라. 몰입하고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글쓴이의 의도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요. 또 가끔씩은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책 같은 거 그림들이 주어지죠. 배경. 그림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그림책의 시대적 배경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불친절하죠. 어떤 경우는 책을 읽다 보면
내 경험과 오버랩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책을 진도가 안 나. 책을 덮고 또 생각 회상에 빠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이상하게 이런 많은 작업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은 주로 학습 만화 들고 있죠. 학습 만화책 들고 있으면요 생각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익살스러운 그림, 그 다음에 애들 흔히 쓰는 비속어, 그죠? 이런 말풍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별로 고민 안 해도 내용 파악이 쉽도록 해놓은 것이 학습 만화죠.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야 되는데 학습 만화는 생각하는 힘이 자라지 않아. 그냥 내용 파악이 너무 쉽게 되니까 낄낄거리다 보면 내용이 저절로 파악돼요.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 고학년들 막 엄마들이 책 읽으라고 잔소리하면 다 만화책 들고 있어. Y 이런 거. 근데 신기하게도 좋은 어린이 책을 읽으면 뭐가 자라듯이 자란다. 서울의 교보문고, 우리나라 제일 큰 서점이죠. 교보문고 앞에 가면 이런 돌비석이 있어요. 책은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역설적으로 책이 사람을 만드는데, 책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좋은 어린이 책을 읽으면요 우리 아이에게 책이 계속 말을 걸어요. 영향을 미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한 사고력, 생각하는 힘, 창의력, 또 독해력, 어휘력 이런 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책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비유하자면 콩나물 키우게 하고 비슷해요. 콩나물 키워봤어요? 안 키워봤지? 옛날 할머니들 시골에서 콩나물 키울 때 보면요 콩나물 시루에 밑에 구멍이 뻥뻥뻥 뚫혀 있어요. 그리고 물이 잘 빠지게 받침대를 받쳐놨어. 위에서 물을 붓죠?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콩나물은 자란다니까. 분명히 시루에 구멍이 뻥뻥 뚫혀 있어서 물 부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콩나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수분은 머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란다. 우리 애들이 좋은 어린이 책을 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엄마들이 학습지를 한번 시켜봐요. 진도 나간 게 있지? 그죠? 몇 쪽 했다 뭐 이런 성과가 있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 아무 성과도 없어. 그래서 엄마들 불안해서 사실은 책 읽기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살 때는 이래 못한다니까. 참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뭐 학교 가면서 물어보니까 엄마들 다 알더라고. 유아기 때 뭐 푸르미 닷컴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막 하고 동네 언니들, 교원 웅진 언니들한테 꼬시켜가지고 막 전집 잔뜩 사죄해놓고 뭐 다 했어. 책이 중요한 줄 알아.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못 산다니까. 불안해가지고. 진도 나가고 뭐 이런 것만 중요하지. 근데 콩나물이 자라듯이 좋은 어린이 책 꾸준히 읽다 보면 공부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자라요. 어차피 유전자는 뭐 도로 바꿀 수 없잖아요.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꺼낼 수도 없고. 그죠? 물론 유전자 좋으면 제일 좋고, 그렇다고 해서 유전자 좋다고 뭐 그냥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후천적으로 이렇게 좋은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뭐가 자꾸 자란다. 엄마들이 여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이거 경험이 없으니까 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죠. 책 읽어도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책 읽고 있는 애한테 쫓아가가지고 야 책 그만 읽고 공부해라 이렇게 한다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을 읽으면 공부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자란다. 생각하는 힘, 창의적인 사고, 저런 거 말고 저 벽 쪽에 붙은 저건 창의적, 하나도 안 창의적이다. 저 여기서 여기까지 색깔 똑같죠? 한번 봐요. 저 끝에 책을 펴자 지혜의 날개를 달자. 저 밑에 있는 책들. 저런 거는 백날 읽어도 소용없어요. 창의력 하나도 안 자라고요. 그런 거 말고 요 앞에 있는 책도 있어. 근데 그림책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예를 들면 모르는 책, 이거 아주 유명한 책이거든요. 저학년 꼬마들이 뭐 읽기는 쉽지 않지만 하여튼 저런 게 세계적인 그림책들이에요. 저기 보면 방정환 선생의 만년사스라고 있는 그림책, 저기 지금 책 세우는 걸 뭐라 해요, 저거. 책 받침대 저기 있죠. 만년사스츠. 저런 거 유명한 책들이죠. 제가 늦게 와가지고 다 안 돌아보고 와서 그런데 자, 책 읽기가 좋은 어린이 책 특히 저학년이죠. 저학년 때는 좋은 어린이 책 읽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많이 읽어주고 이러면 애들이 학교 와서 선생님 하는 말을 많이 알아들어. 엄마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면요, 공부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자라서 10배
10분 후에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럼 10분을 기다리라고? 또 인증샷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우리 애도 여기 무슨 구죠? 달서구지. 우리 애는 달서구보다 더 학원 인프라 이런 게 없는 남구에서 컸어요. 우리 애가 다니던 학교도 한 학년에 학급이 3명밖에 없어요. 3명. 앞산 바로 밑에. 6학년 때 그때 교육감님이 바뀌었어요. 대구광역시 교육감. 제일 높은 분이죠.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그 당시 교육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창의력을 키우는 거라.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제1회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이런 걸 열었어요. 우리는 뭐 학급이 세 학급밖에 없고 같은 학년 6학년 개발 100명밖에 안 되니까 뭐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학교 대표가 됐어. 학교 대표 한 명씩 다 뽑아가지고요. 대구 교대에 모았어. 그리고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를 8문제를 냈어. 국어 2문제, 수학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아무 뭐 사교육 안 받았잖아요. 영재교육도 뭐 없었죠. 그냥 아빠하고 어린이집 좀 다니고, 물론 수학 공부 제가 직접 시키고, 영어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엄마표 영어라고 하죠. 잠순의 영어라고 들어봤어요? 저 이제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의 인터넷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원조 멤버예요. 여러분들 뭐 저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잘 모르죠. 제 대화명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한때. 그 서울에 이제 코엑스 올라가서 잠순 회원들한테 강의도 3년 하고 뭐 이랬는데 명예회원 출신이에요. 영어는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교육 없이 저하고거든요, 아이하고. 제가 너무 제 그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커서 이제 우리 아이한테는 그런 아쉬움 없게 하려고 제가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학원 한 번도 안 보내고 키웠는데 이런 대회를 하는 거라. 근데 갔다 오더니 애가 자꾸 발표를 기다려요. 그 내가 우리는 뭐 그 당시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은 경북대학교 부설 수학과학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 거기 가면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5학년, 6학년, 9학년들이 그 경대 교수님들하고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뭐 사사과정이라고 하죠.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막 이러거든. 그 있는 애들 대구에서 제일 똑똑해요. 요즘은 또 이제 교육청 영재라는 거 있죠. 국회 영재교육법이 통과돼가지고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한 학년에 60명씩 뽑아요. 여기 무슨 교육청이더라요? 남구 달서구는 남부교육청이죠. 남부교육청 60명 뽑는다니까. 3학년들 되면 이제 3학년 겨울 되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두 학급당 한 명씩 예선을 거쳐서 선발해가지고 이거 영재 시험 치러 보낸다니까. 그럼 그런 애들이 다 모여서 이제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애들 60명. 근데 우리 애 때는 그런 제도가 없어가지고 그 경북대학교 수학과학 영재교육원에 있던 아이들이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었는데 걔들이 전부 학교 대표 다 나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애는 뭐 입상 못하겠죠. 근데 인마 이게 자꾸 발표를 기다린 거라. 뭐 지금 갔다 오더니 감이 좋은가 봐. 그래서 내가 막 말렸어요. 기다리지 말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상처받을까 봐. 아빠는 네가 초등학교 때 무슨 대회 나가서 상 받는 거 그런 거 기대 안 한다 하면서 우리는 멀리 보고 책 읽으면서 이렇게 네가 크고 있잖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1등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수능 칠 때 전국 수석하자 하면서. 별로 웃지도 않네. 농담 아니고 진짜 그렇겠는데. 그럼 비웃어야죠. 반응이 없네. 근데 있잖아요. 발표가 났어. 그때 초등학교 190개 있어. 190개. 지금 250개인데 그 초등학교에서 190명 제일 학교에서 똑똑한 놈들 모여가지고 저 경진대를 했는데 발표가 났다니까. 우리 몇 등 할게요. 퀴즈. 맞추면 내 상품권 쏠게. 모르겠죠? 뭐 찍어봐 일단. 됐어 이제 뭐 다 등수 다 만해보면 뭐 그 중에 하나 되겠지. 그때요 1등 한 명에게 금메달, 2, 3, 4등에게 은메달, 5등부터 9등에게 동메달,
우리가 5등 했어, 5등. 동메달 색깔이 누르띵띵 하잖아요. 금메달 같으면 반짝반짝 해야지. 그때 예를 들면 국어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긴 지문을 주는 거라. 은행나무에 관한 지문. 은행나무는 지금으로부터 2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로 여러 대륙으로 번식하면서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있다. 은행나무가 인류에게 주인은 이런 것들이 있다.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 초등학교 6학년한테.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해서 생각이 깊어야 논리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고, 많은 대답을 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요. 또 한 문제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라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루는 두 젊은 엄마가 찾아와 애기 하나를 안고, 그리고 이 두 옆에 내가 둘 다 지금 애기라고 우기는 거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가면 정 못 가리겠으니까 반토막씩 나눠 가지라 했어요. 그 이야기 알아요? 들어봤죠? 그랬더니 친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저 옆에 내 주라고 양보했죠. 그 옆에 내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나눠 가집시다 하면서 반토막 냅시다 하면서 이게 친모가 아니란 뜻이잖아.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딱 친엄마를 찾아줬어요. 그걸 긴 지문으로 주고 문제 딱 하나.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차려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게요, 생각하는, 아까 말한 생각하는 힘, 사고력, 창의력 이런 게 없으면 대답도 못해. 많이 쓸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요. 신기하죠? 시간만 있으면 뭐 수학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신기하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콩나물 자라듯이 좋은 책 읽으면 공부에 필요한 뭐가 자라. 집중력 이런 것도 자라고요. 나중에 커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집중력 없으면 어떻게 돼요? 책상에 앉아있다가 자꾸 냉장고 궁금해서 나온다니까. 물 마시러 나오고 화장실 간다고 나오고 이래. 그죠? 어릴 때 이런 습관을 잘 들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 없다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고 없는 형편에 전부 뭐 학습지 한다고 막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제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책이가 중요한 거 다 알 때? 맞죠? 알긴 다 알아. 근데 도서관에 안 다녀. 진짜 책이 중요하면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 이름마다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4명, 예를 들어 애 2명에 남편 4 하면 4명이죠. 4명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일주일에 수십 권 빌린다니까. 저처럼 뭐 책 안 사도 돼. 물론 사면 더 좋지만 그죠?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 빌려서 계속 읽어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니까. 근데 안 하더라고. 내가 왜 안 하는 걸 왜 알았는가 하면요, 고3들 수능 치러 가보면요 1교시가 국어 시간이에요. 19살 자기들이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긴장되는 시험이 수능인데 그 첫 교시가 국어 시험이라. 국어 시험지 받아봤죠? 이거 대부분 뭐 40 안 넘었으면 수능 세대인데 국어 시험이요 8절지로 16쪽 중 16쪽 16페이지. 이 책이라니까 책. 듣기 앞에 조금 있고 그 다음에는 긴 지문 주고 문제 달랑 3문제 달려있어. 새가 빠지게 읽고 문제 3개 겨우 정답 고르고 한숨 쉬면서 문제 딱 넘기면 어떻게 돼요? 다음 페이지에도 또 태산 같은 지문이 더 숨 답답하게 가로막고 있어. 근데 한 교실에서 30명이 시험을 치는데요, 수능을 치는데 시간 내에 이거 다 푸는 놈이 한 교실에 1명 있을까 말까요? 다 시간 부족이에요. 시간 부족. 해봤죠? 근데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가지고 수학 같으면 뭐 쳐다봐도 모르니까 엎어놓고 자면 되는데 이건 국어잖아. 국어 우리말이잖아.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 끝까지 본다니까. 안 자고. 근데 시간은 부족하고 막 7문제씩 10문제씩 남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찍어야지. 찍는 법 배워가지고 또 고르지 말고 한 번으로 그냥 찍으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의 엄마들이 어릴 때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았어. 푸르미닷컴 생긴 지가 언젠데. 다 푸르미 아빠 알죠? 이놈의 푸르미 아빠가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책을 냈어. 푸르미하고 우리하고 동갑이에요. 91년생. 근데 우리 애는 2월생이라서 한 해 일찍 학교를 들어갔어. 아니 우리 3학년 때인가 푸르미 아빠가 푸르미 2학년 때 책을 냈다니까. 푸르미 이렇게 영재로 키웠다 하면서. 제목이 영재란 말 들어갔죠? 내가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당연히 읽었겠지.
사자마자 2시간 만에 다 읽었어. 책을 덮었는데 내가 짜증 신경질 확 나대. 이런 책 내가 쓰려고 하는데 푸르미 아빠는 저하고 비슷한 연배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 교장선생님한테 일러준대. 그러니까 첫 번째 신경질 난 이유가 내가 그때 어린이집 막 다니면서 이제 어린 책에 대해서 좀 알 때잖아. 이런 책은 내가 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먼저 냈네 싶어 신경질이 확 났고. 두 번째 좀 기분이 안 좋았던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양반이 어린 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책을 썼네 이 생각이 들어요. 푸르미는요 좋은 어린 책이 뭔지 몰라. 책 한번 읽어봐요. 지금이야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이 양반 유명하니까 뭐 공인이니까 공인. 내가 좀 씹어도 되겠지. 푸르미 엄마도 푸르미 아빠도 좋은 어린 책이 뭔지 몰라가지고 자기 집에 방문하는 웅진 아저씨한테 전적 의존해서 웅진 전집 다 받아가지고 푸르미하고 푸르미하고 유치원도 안 보내고 유치원 그 등록금 있잖아요. 그거 아껴가지고 웅진에서 나온 전집 다 받아서 마구 읽었다는 거라. 그래서 뭐 애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됐죠. 이 영향으로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푸르미닷컴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뭐 푸르미닷컴 안에서도 전집만 막 만들고 이러죠. 그래가지고 젊은 엄마들은 책만 무조건 많이 읽으면 다 푸르미처럼 영재된다고 막 종교처럼 그거 가가지고 여러분들도 해봤을걸? 여기 때 푸르미닷컴 들어가고 종교라니까 종교 믿습니다 하면서 뭐 그리고 가끔씩 동네 언니들이 교육받으러 가자 하면서 뭐 교원이는 웅진에 교육받으러 가죠? 그럼 0시부터 2시까지 자연관찰 20부터 40까지 세계문화 이게 무슨 애들 고시공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키운다니까. 근데 수능 국어 시간에 보면 시간 다 부족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뭐가 잘못됐죠. 자 필름을 거꾸로 돌려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공부 포기하지 않는 놈들은 다 수학 공부해야 돼.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 가면 수학 공부해야 되거든. 그래서 보통 애들 자기 공부 시간, 야자 시간, 주말 이런 때 60%를 수학 공부하고요. 30% 영어 공부하고 나머지 20%를 사탐, 과탐 해야 돼. 공부 포기한 애들은 대부분 사탐 공부하죠. 외우기 쉬운 거 이런 거. 근데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다 수학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책을 읽을 시간이 따로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이 아이들이 중학교로 내려왔어요. 중학교 때 되면요 애들이 말을 안 쳐들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문 닫고 들어가 본다니까. 여러분도 아직 모르겠죠. 저는 중학교 때 애 한 패보려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처럼. 우리 애 키우다 보면 왜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저도 정신병이 하나 있어요.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해봤죠 다? 겉으로 우아해 해가 이래 화장해가 댕기지만 애 키우다 보면 그렇게 뚜껑이 자주 열리고 있잖아. 한번 뚜껑 열리면 닫히질 않아. 그래서 제가 이 병명을 지었잖아요. 충동 조절 장애. 저는 중증 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공부에 대한 한이 더 많으니까 애 더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학생 되면 이제 잡지도 못해. 힘이 내보다 더 센데 뭐. 하루는 내가 이거 펴려고 확 때리니까요. 이 새끼 내 오른발 탁 잡더라고. 그걸 이익 하면서 또 이 팔 하니까 이걸 탁 잡아. 내가 막 안 놓는다 하면서 네가 아빠한테 반항하나 하면서 막 팔을 빼려고 하니까 애가 뭐라고 하잖아요. 저를 막 왜 미국 경찰이 범인 제압할 때 벽으로 밀어붙이잖아요. 이래가. 우리 애가 내보다 힘이 더 세니까 이런 밀어붙여가지고요. 아빠 정신 차려 하면서 막 울면서 애가 하는 말이 아빠 정신 차려 하면서. 중학교 말 안 들어. 책 중에서 책 읽히고 싶은데 중학생이 말 들어요? 요즘 뭐 스마트폰 이제 게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그래가지고요, 별난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 엄마도 왜 하는 줄 알아요? 애하고 협상하는 거라. 자, 엄마 시킨 대로 안 하면 휴대폰 요금 안 내준다 하면서. 그걸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애들 억지로 부모들 가면 뒷골목에 오피스텔에 단과학을 있어. 국어 논술 전문하고. 그런데 보내가지고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책 읽으라고 비싼 학원비를 지불하는 거지. 근데 애들 가가지고 거기서 이미 습관이 안 되는데 책 읽겠어요? 맨날 뭐 하고 있어요? 멍 때리는 기술 배우고 있어. 선생님 뭐 죽기기나 말기나 막 지 알아서 뭐 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늦었어 중학교 되면. 자 초등학교 때 습관을 잡아야죠. 근데 초등학교 9학년 때는 어떤가 하면
이때는 이제 엄마들이 뚜껑도 열리고 이러니까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래도 사춘기가 뭐 온이 가니하지만 말 좀 듣는다니까. 그죠? 그래서 엄마가 겁주면 애들이 책 읽는 척 해. 근데 다 책 읽으면 뭐 들고 있다고요? Y 같은 거.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책이 있고, 만화책, 학습 만화 이런 거. 안타깝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주로 뭐 하는 줄 알아요? 웅진 북클럽 이런 데 보내거나, 또 뭐더라? 주니어 플라톤 뭐 이런 거, 한우리 독서논술 이렇게 사고 책 관련 학습지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저학년 때는 뭐 하는 줄 알아요? 분명히 요 어릴 때는 애들이 자기 전에 책 읽어달라고 막 책도 들고 오도 하고 하던 것들이 학교만 들어가면 책 안 읽는다? 저는 저학년 때 엄마들 불안하니까 할 수 없이 뭐 싱크비 국어 뭐 이런 거 해야지, 장언 한자 뭐 이런 거, 아니면 책나무 이런 데 보내거나, 동네마다 또 책나무 하면서 있잖아요. 싸구려 전집 잔뜩 갖다 재놓고 막 애들 가서 무슨 태권도 피아노 끝나고 태권도 가기 전에 잠깐 비는 시간에 책나무 가가지고 책 좀 읽어 하면서, 그거 가서 책 안 읽어요. 뭐가 잘못돼서 크게 잘못됐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가, 어떤 점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가 하면, 어릴 때 유아기 때 애들이 책의 맛을 몰라. 아까 뭐 언니들 동네 언니들 따라서 어디 교육받아가면 꼭 익하거든. 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협박을 막 해.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책을 많이 읽으면 애가 똑똑해진다 하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렇게 전집 문화에 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책이 전부 지식 중심의 책이라. 뭐 많이 알고 있어. 초딩들이 뭐 쓸데없는 거 진짜 많이 알더라. 제가 하루는요, 잠순에 제가 유명했다고 했죠. 제가 이제 강원도 영월에 잠순에 그 회원이 운영하는 펜션에 놀러 갔어요. 그 펜션은 제가 가면 공짜라. 왜냐면 이 아줌마가 옛날에 자기 딸 중학교 때 저한테 상담하러 대구도 내려오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제가 그 여름마다 그때 그 강원도 영월에 있는 펜션에 물소리 바람소리라는 유명한 펜션인데 거기 놀러 가요. 그럼 잠순에 내 놀러 간다고 흔적을 남기거든. 그러면 저한테 상담하고 싶은 엄마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막 오고 이랬어. 그래도 한 30-40명이 왔는데 그 고마들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마들하고 축구를 했어. 미니 축구. 골대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상대편 골대 골킵이 7살짜리였어. 창원에서 하는 꼬마. 내가 이제 공을 몰고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골킵하고 저하고 1대1이 됐어. 7살짜리 꼬마가 아저씨가 공 몰고 오니까 어떻겠어요? 겁나겠죠? 얘가 그때 하는 말이 골키퍼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저씨, 내 간이 이자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일마 이게 7살인데 벌써 간의 위치, 이자의 위치 이걸 다 아는 거라. 전집을 하도 읽어가지고.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책의 맛을 뭐 지식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엄마들이 이거 뭐 많이 배우고 있으면 또 잘 되는 줄 알아. 시대가 달라졌어. 모르는 거 요즘 네이버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한 개인이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책의 맛을 알아야지, 맛을. 아, 참 재밌었다. 아니면 엄마 나 짠해서 이 책 못 읽겠어. 이건 이제 맛을 아는 거라. 짠해서 못 읽는다. 이걸 어른 버전을 하면 감동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너무 슬퍼서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맛을 알게 해야 되는데 전집은 거의 전부 지식 중심이죠. 웅진 비주얼 백과 개사고 뭐 가끔씩 물론 뭐 프레벨 테마동화 같이 이런 거 있지만 대부분은 지식 중심의 책이라는 거. 그 책의 맛을 모른 채 심지어는 엄마들이 동생 케어해야 되고 뭐 청소해야 되고 바쁘니까 훌륭한 전집들이 성우들이 녹음해가 더빙해가 준다? 그거 틀어놓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뭐 양계장에서 닭 키우는 것처럼. 양계장에서 닭 키울 때 왜 하는지 알아요? 케이지에 다 닭 가다 놓고 닭이 일생 동안 낳을 알이 정해져 있대. 알의 개수가. 내가 양계장 직접 가봤다니까. 케이지에 닭을 가둬 놓고요, 밤에 불을 환하게 밝혀놔. 전등 다 켜놓고. 그리고 신나는 음악 틀어놔요. 그러면 닭은요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계속 알을 낳는 거라. 그리고 빨리 알 다 낳고 통닭집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 능률 중심주의 이런 거죠.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기계음 틀어놓고요, 아래 어떤 학교 가니까 어떤 고학년 그 늦둥이 나온 나이 든 엄마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니까. 선생님 세이펜으로 읽어줘도 돼요? 하면서. 내가 뭐 내 조카나 이랬으면 발로 확 차보고 싶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친절하게
책을 읽으면서 엄마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면서. 아이들한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책을 좋아해. 엄마가 책을 좋아해야 아이들도 책을 좋아한다니까.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아이들 따라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엄마도 책 안 읽고 맨날 뭐 캐바레네 다니고 이러면 뭐 당연히 책 안 읽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책의 맛을 몰라. 제가 우리 아이 어린 스님 데리고 다닐 때 그 서점에 단골로 오던 초등학교 3학년짜리 꼬마가 있었어요. 얘는 저기 달서구에서 화원 넘어가는데 보면 대진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때 대진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얘가 책을 사러 왔는데 저 엄마가 하는 말이 얘는 희한해 욕하면서 저한테 일러주는 거야.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책을 다 안 읽고 또 사러 가자는 거야. 그 실제로 보니까 얘가 읽던 책을 한 10쪽 남았는데 책 날개를 딱 접어가지고 안 읽고 아끼고 있어. 그리고 또 책 사러 온 거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야, 니 책 왜 마저 안 읽고 사러 왔노?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남자인데 뭐 심한데 아우 책이 너무 재밌는데 10페이지 다 읽으면 끝나잖아요 하면서 아쉬워가지고 못 읽겠어요 하면서 어린 마음에 물론 이거 다 읽고 나면 또 그런 재밌는 책도 있는데 그래도 이 책이 너무 재밌으니까 얘는 책의 맛을 안 거라. 그래가지고 수성고 한 번도 안 가고 달서구 대진초등학교 대진중학교 나왔어. 나중에 공부 잘해가지고 대구과학고등학교 지금 카이스트 4학년이라. 얘가 어린 스님 다니면서 산 책을 우리 연구소에 다 기증하고 왔잖아요. 신기하죠. 이렇게 애들 책의 맛을 알아야 돼. 아, 책을 읽으면 참 재밌구나, 뭐 스릴 넘치는구나, 웃기구나, 아니면 마음이 짠하구나, 이런 맛을 아는 것이 책을 계속 읽을 수 있는 습관을 잡는 거죠. 근데 지식을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식은 네이버나 구글에 물으면 다 가르쳐줘. 이제 지식은 똑같이 제공되고요. 이 제공되는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가, 이런 게 이제 중요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있다니까. 전집 문화. 내가 어떤 집을 몰래 촬영했어요. 아니, 이 책 읽고 싶은 분위기예요. 저쪽에 안 가봐. 저 밑에 가면 저 책 읽고 싶겠어요. 저 한쪽 벽에 쫙, 저 빨리 세월이 흘러서 저거 빨리 버리고 좋은 어린 책을 가득 차야 되는데, 이제 과도기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저 근처에 가지 말고요. 엄마가 또 귀신같이 알더라. 우리 집에 언제 왔다 갔어요? 하면서. 집집마다 거실이 이거 다 똑같아. 그리고 귀신같이 저거 우리 집에 저거 없는 거네? 하면서. 저거 뭐지? 한국 노블 건가? 뭐. 전집 브랜드도 하도 많아가지고. 저는 옛날에 4개밖에 몰랐어요. 메이저. 그죠? 교원 웅진, 프레벨, 또 뭐더라? 아가월드. 근데 한국 노벨, 한국 안데르센, 한솔, 수북, 케사코. 아니, 진리이지 이거 책 읽고 싶겠어요? 근데 엄마들 보기 내가 지금도 미스터리인 게 뭔지 알아요? 애들 옷 살 때는 한꺼번에 100번씩 절대로 안 사대. 응? 왜? 애 금방 크니까 옷이 안 맞잖아. 근데요, 몸이 자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정신이야, 정신. 어릴 때 한 번 딱 상처받으면요, 이게 평생 간다니까? 정신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강의를 듣던 엄마 중에 4명이 남매인데 청송에 살죠. 청송. 영덕. 그 중에 큰 딸이 농번기에 엄마 아빠가 내 아이를 다 케어하면서 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그래도 제일 믿음직한 큰 애를 큰 집에 보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것도 잠깐. 근데 이 엄마는 어떻게 된 줄 알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도. 이 아줌마 50 넘었다니까. 지금도 이 아줌마한테 분리불안이 있어. 어릴 때 어떤 작은 일들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정신세계가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근데 엄마들이 옷은 한꺼번에 100번씩 안 사면서 책은 한꺼번에 200권씩, 어떤 엄마는요 2천만 원치를 한꺼번에 도배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속이 천불 나가지고, 제가 좀 젊을 때는 그래도 힘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 다 갖다 팔아치아락했어요. 빨리 중고나라 갖다 팔면 혹시 좀 조금이라도 건질지 모른다고. 근데 아무도 내 말 안 들어. 요즘은 내 팔아 소리도 안 해요. 엄마들은 이거 인테리어 무너지니까 겁이 나서 못 팔더라고. 이게 인테리어지 책이에요 이게.
책은 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좋아하게만 되면 계속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학습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자라기 때문에. 이건요, 문제풀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학습지 풀잖아요. 학습지는 전부 문제풀이 기술을 배우는 거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건 뭔가 하면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죠, 문제풀이는. 그래서 오답 처리하면요, 내일 풀면 다시 맞을 수 있지만 한 달 후에 또 풀면 틀려. 여러분들 안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봤어요? 시간 좀 흘러서 하면 또 틀린다니까. 똑같은 문제? 이상해요. 이게 실력이 향상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어린 엄마들이 잘 모르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자꾸 뭘 이렇게 옆집 옆했네 하듯이. 여기는 좀 덜한데, 저 아파트 밀집 지역 이런 데 가면요, 꼭 한 동네마다 오바페이 사는 옆했네들이 있어. 지가 불안해가 막 애 들들 볶아가 좀 구구단 빨리 외우고 이런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보면 다 불안해가 다 따라하는 거야. 그럼 큰일 나요. 애들이 특히 저학년 때는요, 이 몇 달이 무섭다니까. 해봤죠, 다? 요즘은 또 1월부터 12월생 이렇게 한 학년이죠. 1월생 누나하고 여학생하고 12월생 무심하고, 이거 완전히 뭐 큰 누님이야, 큰 누님. 우리 애는 2월생이라 했죠. 옛날에는 3월생부터 그 다음에 2월생까지 한 학년이었어. 우리 애는 그 다음에 2월생이거든. 학교 똑똑한데 가끔씩 여학생들 집에 놀러 와요. 보니까 큰 누님 모시고 오더라니까. 우리 애 요만한 애가 제일 작고요. 운동회만 하면 꼴찌하고. 한 해는 4등을 했다는 거라. 내가 분명히 현장에 있었는데 4등 하면서 내가 놀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4명이 뛰었대. 우리가 6년 내 운동회 꼴찌했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저 애 기죽을까봐요. 저는 그 학교 운동회만 하면 제가 아빠 달리기 나갔잖아. 저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뭐 운동을 원래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도 작고 이런 편인데, 저는 그 대신 주말마다 늘 축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 운동 안 하는 아빠들하고 잽이 안 되지. 그래서 출발부터 뭐 달라요. 저는 맨날 뛰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떤 아빠들은 저 따라 올라가다가 엎어지고 피나고 막 쓰러지고 막. 아니 막 상체는 앞으로 나오는데 다리가 안 따라오거든. 전 6년 내에 아빠 달리기 1등 했어요. 그럼 비누 타가지고 우리 애 반에 일부러 찾아갔잖아. 애 기죽을까봐. 그러면 그 우리 반 애들 다 알아요. 와 하면서 명예에 압박하면서 벌써 아빠 달리기 하면 함성 지르고 막 이러거든. 저도 또 출발하기 전에 눈치 딱 보고 젊은 아빠 잘 뜰 것 같은 아빠 딱 보이면 다른 조로 딱 가가지고. 근데 6년 내에 1등 했다니까. 근데요, 우리 중학교 2학년이 됐잖아. 학교 체육대회를 하는데 반 개주 대표가 됐어.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애가 개주 대표가 됐는데 물어봤잖아. 맨날 꼴찌하던 놈이. 그때는 우리 애가 시니컬하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몰라, 경도를 열심히 했나? 열심히 해서 그런가? 이렇게 하더라고. 경도라고 들어봤어요? 경찰과 더 동돌이라고 있어. 이게 옛날에 대유행이었다니까? 애들 학교 가면 맨날 뛰댕기는 거라고, 농장에. 하나는 경찰, 하나는 도둑해가 막 잡아당기고. 근데 경찰과 도둑놀이 지 혼자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했지. 근데 경찰과 도둑 때문에 지가 방 개주 대표가 됐다고 말이 안 돼. 뭔 줄 알아요? 갭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2월생이었잖아. 몇 달 차이가 컸는데 저학년 때는 이게 점점 자라서 우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갭을 극복했다 이 말이죠. 어릴 때 엄마들 애기 낳고 뒤집는 거 보면 옆집 옆에 내 애보다 보름만 늦게 뒤집어도 우리 애 혹시 장애 있는가 싶어가 불안하죠. 어릴 때 그렇다니까. 근데 이거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80 할아버지하고 81살 할아버지하고 뭐 차이 있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저학년 때는 아주 이게 예민하거든. 민감하고. 그냥 늦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근데 동네 언니들이 뭐라고 고쳐하는 줄 알아요? 너 애는 늦으니까 더 돌려라. 이렇게 고쳐. 이게 미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 큰애들이 사춘기거든. 말 안 듣거든. 그러니까 야 사춘기들이 말 안 듣는데 말 잘 들을 때 더 돌려라. 동네 언니 코치가 다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순진한 우리 저학년 엄마도 돼요. 뭐 아무도 모르지. 불안하니까 순진하게 언니들 따라다니면서 뭐. 아이고 내가 젊은 엄마들 그죠? 동네 언니한테 영향 받는 거 보니까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그렇다고 언니들 만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동네 커뮤니티인데. 엄마도 요래가 정보를 주고받대?
우리 애 유치원 보낼 때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일찍 출근하니까 제가 유치원 차 어린이집 차 오면 노란 차 기다렸다가 제가 태워보내고 그랬거든. 엄마를 유심히 관찰했잖아. 엄마들 세계를. 처음에는 엄마들이 처음에 그런 기관에 보낼 때 애들이 막 안 떨어지려고 하고 울고 불고 하니까 같이 거기서 끌안고 울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다시는 안 가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조언해요? 냉정하게 돌아서라 이렇게 조언하거든. 기관을 신뢰하고 냉정하게 돌아서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학기 초에 2월달에 보니까 엄마들이 전부 냉정하게 돌아서서 바로 올라가대. 자기 집으로. 애들은 노란 차 타고 떠나고. 좀 있으니까요. 애들이 적응을 했어. 그러니까 엄마는 여유가 좀 생겼어. 노란 차 떠나갈 때 막 손 흔들면서 오후에 다시 만나 캐사고 있잖아. 노란 차 떠나갔어. 그 다음에 엄마들이 안 뛰어 올라가. 자기들이 곧 넘어가 3, 4, 5 떠들 때 수다 떨고 있어. 또 좀 있으니까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거기서 계속 서서 수다 떠니까 다리 아프잖아. 그래가지고 3, 3, 5 짝을 제가 놀러 가가지고 뭐 커피 마셔가면서 모르는 거 묻고 막 이러잖아. 좀 친해지면 어떠냐는 줄 알아요? 저학년 엄마들이 고학년 엄마한테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교차 방문하는 거. 교차 방문. 김정은이 한번 내려왔으니까 이제 가을 되면 문재인이 평양 가잖아. 교차 방문. 그 언니 집에 가려고 하면 언니 뭐라 해요?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하면 대답이 다 똑같아. 무슨 청소 검사하러 가네 지금. 그래가지고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커피 끓이고 뭐 과일이라도 깎고 해야 되죠. 그 사이에 뭐라 해요? 집 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큰애 방에 뛰다가 스캔하죠. 스캔. 학습지 뭐 하고 있는지 막 우리 집에 없는 무슨 전집 있는지 막 눈 벌거해가 막 소모제처럼 띠띠띠띠 하면서 스캔하죠. 엄마도 이래가지고 정보를 주고받대. 근데요, 저도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어. 노란 차 떠나갈 때.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요 오빠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안 캐가지고. 그때 누가 캤으면 제가 진짜 아는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줄 텐데.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답답해서 강의하러 다니는 거라. 엄마는 진짜 쉽게 가르쳐요. 왜 동네 언니들한테 다 코치 받아가지고. 근데 이놈의 코치가 이상하죠 좀. 이걸 내가 꼭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아. 지도 몰라가지고 뭐 제 5학년 6학년 중학생 엄마들 뭐 알아요. 나중에 되면 다 울매불매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데. 그러니까 동네 언니들의 코치를 조심해야 돼. 미안해요. 언니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초쳐가지고 내가 뭐 여러분들 다시 만날 일 없으니까 저는 오늘 뭐 하고 싶은 말 실컷 하고 가려고. 상처받아도 할 수 없고요. 헛짓하면 안 돼. 아이고 학습지 다 하고 있는데 자꾸 뭐라 하려고 미안하네. 불안해서 하는 거죠. 불안해서. 우리 아이 키우다 보면 이상하게 깊은 불안에 시달리죠. 애는 멀쩡한데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괜히 애 잡잖아. 대부분 애 잡는 현상은요 우리가 불안해서 그래. 저도 애 많이 잡았다고 했죠. 내가 이 너무 귀한 시간에 맨날 애 잡은 이야기만 하면 안 되니까 다 생략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한다고 듣지 말고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곱하기 100 애를 많이 잡았어. 애들 특히 수학 공부시키다가 많이 잡죠. 그러니까 뭐 애 울리고 막 이러면 그죠? 내일 아침에는 꼭 내가 어디 상담받으러 가봐야지 이런 생각할 거라. 정신과는 가볼까 하고. 근데 이 증세는 정신과 가서 소용없어요. 정신과에서 하는 일은 주로 이야기 들어주고 약물 처방하는 거거든.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 이거 투약하려면 풀타임 사이코라에 효과가 있어. 근데 우리 아이 키우면서 일어나는 엄마들의 충동 조절 장애는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고요. 파트타임 사이코지. 맥시멈 2시간. 2시간 지나면 다 회복된다니까. 명진이 돌아오고 나면 아까 사고 친 게 너무 미안하고 안쓰럽죠? 그러면 또 애한테 쫓아가야 되잖아. 쫓아가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뭐 우리 딸 사랑해 하고. 저도 이거 무척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가서 침대 머리맡에 무릎 꿇고 아빠가 아까 불안해서 그랬어. 진짜 우리 불안해서 그렇거든. 아빠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인간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하면서 제가 이 말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다니까.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그죠? 표면적으로는 내가 아쉬운 게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 뭐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를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야지, 좋은 대학 가면 뭐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겠지, 자꾸 이 생각 갖죠. 근데 사실은 우리 깊은 마음 속에는 우리 아이가 잘 자라서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다니까.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잡아봤다가 안아줘봤다가 뭐 온갖 생쇼를 하는 거죠. 넘어가자 좀. 이거 다 알아요? 아, 저는 저만 아는 줄 알았거든. 유튜브 검색하다가 어느 날 이걸 발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서 일부러 PPT 집어넣었는데, 근데 엄마가 다 알더라. 문제는 알기만 하는 거지. 그죠? 아까 인지영역의 발달 이야기 했죠. 이제 두 번째 정서적 안정인데, 아까 마리아 몬테소리가 말했죠. 자, 신체 영역의 건강, 그 다음에 인지 영역의 발달, 정서적인 안정.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혀야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부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 저학년 엄마들 중에 이런 엄마들 많아요. 하루 종일 고함 지르고 막 애 닥달하고 잡았는데 잘 때 돼서 딱 누워가지고 결산하면 우라통이 침인데, 오늘도 학습지는 밀려있고 진도는 안 나갔고, 그렇다고 행복하긴 했나? 고함만 하루 종일 질렀지. 우리가 아이 키우다 보면 이상하게 하루 동안 하는 말을 녹음해봐요. 요즘 핸드폰에 녹음 기능 있잖아. 해보면 우리가 애들한테 하는 말은 전부 명령, 지시, 그 다음 뭐예요? 확인, 검사, 그 다음에 안 돼 있잖아. 그러면 비난, 질책, 마지막에 열받으면 저주. 우리가 하루 종일 할 말이 이거라니까. 이 범주 안에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애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우리가 너무 소중한데, 진짜 저는 아이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돕고 싶었다니까. 힘센 놈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이래가 밤에 잘 때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우리 와이프는 애가 잠들었다 싶으면 바로 집안에 가서 잡부대. 저는 잠이 안 와. 애 혹시 이불 차냈나 싶어가 다시 들어가보고요. 제가 꼭 엄마같이 땀 많이 흘렸거든 우리 애는 어릴 때. 가면 그 거즈 수건으로 땀 닦아주고요. 가끔씩 잠꼬대라는 거라 뭐 괴롭힘 당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때 드는 마음이 꿈속에 들어가고 싶어.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아이 돕고 싶다니까. 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동네 노는 그 동네 애들 있잖아요. 공부 관심 없고 축구 좋아하고 뭐 이런 애들. 저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제가 우리 애 학교에서 축구를 했어요. 여름마다 오후가 저녁이 되면. 관리한 거지, 관리. 우리 애 괴롭힐까봐. 내 마음이 그런데 어찌하든지 우리 아이가 어려움 없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동네 애들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괴롭히는 거라. 공부 하면서. 참 이상한 일이에요.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공부만 시키다 보면 고함 지르고 있잖아요. 집중하라고 있잖아요. 수학 문제 틀리잖아요. 그럼 집중하라고 내가 한 대 쥐박으면서 고함 지르잖아. 그럼 애가 집중한다고 정신을 차리라고 때렸는데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줄로 아프대. 애 눈동자에 초점이 뺑뺑뺑 돌아다녀요. 아빠 무서워.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모르는 거라. 너무 미안하잖아.
이 짓이 반복되니까 애가 하루는 일기장에다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소리고요? 뭐 공장 차렸나? 쿵쾅거리는 게 뭐예요? 무슨 영어 수업을 엄마는 저런 거 다 알고 있네. 아니 하루는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일장에 썼대. 나는 못 봤어요. 우리 와이프가 보고 그걸 또 내한테 고자질한다? 그냥 지 혼자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정말 미워 죽겠네 진짜. 왜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한 것처럼 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아이한테 제대로 된 내가 아빠가 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 저는 사실은요 우리 애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자랑스러웠거든. 제가 중학교 못 다녔잖아요. 중고등학교 못 다녀가지고 우리 애가 교복입고 등교하는 것만 봐도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영남고등학교 다녔는데 아침에 학교 가면요 내가 맨날 하루 행사가 뒷가로 사진 찍으려고 시도하는 거라. 교복 입고 교문을 나서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저는 교복 입고 학교 다닐 때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 공장 다녔거든.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길인데 그때 성광고등학교 애들이 제가 그 시민운동장 있는데 거기 무슨 공장에 다녔거든. 자전거 만드는 공장 다녔는데 거기 성광고등학교 옛날에 거기 있었어. 그 성광고등학교 애들이 학교 교복 입고 촥 가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웠거든. 그래서 우리 영남고등학교 다니면서 교복 입고 학교 가잖아요.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내가 득하대 내가 맨날 사진 찍으려고 하고 근데 이 새끼 이건 아빠 마음도 모르고 맨날 초상권 침이다 캐사고 뭐 한 번도 포즈 취해준 적이 없어. 그래 못 찍었잖아. 근데 우리 고등학교 생활은 결국 졸업식 날 찍었다니까. 내 마음은 그런데 이상하게 근데 공부에만 가면 특히 수학에만 가면 내가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뭐 잡듯이 잡고 있잖아. 근데 참 다행이었던 것이 제가 어린이집 아이하고 계속 다녔다 했죠. 좋은 책을 계속 읽어줬잖아. 좋은 책을 읽을 때는 이상하게 내 마음이 살아난다니까. 아빠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냐. 예를 들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이 있어. 그 책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감동이 와서 아이한테 따뜻한 마음이 흘러가. 수업 공부할 때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아이하고 학교 도서관이나 공동도서관을 다니면서 그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빌려와서 읽어주면요. 그죠? 아이들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용기도 얻고 우리 진심도 전달할 수 있고. 저는 어릴 때 아이하고 책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어쩌면 제 인생이 치유받기도 하고요. 어떤 동화책들은 제 어린 시절하고 똑같아. 그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난 왕따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이 있어요. 내 짝꿍 최영대라는 책이 있어. 그거 보면 최영대라는 꼬마가 엄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서울로 전화 와가지고 학급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는 이야기. 그거 보니까 영대가 완전 내 같은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서울에 친척집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온갖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런 책 읽다 보면 내가 치유를 받아. 그래서 어릴 때 제 생각이 나서 막 울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막 아빠가 책 읽다 감동받아서 우니까 수학 공부할 때 고함 지르던 그 아빠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도 위로를 받고 이렇게. 좋은 어린 책은 이거 이제 독서치료 영역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하죠. 먼저는 주인공과 내가 하나가 되고 동일시가 되고, 그죠? 옛날에 엄마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태양의 후예 할 때 송혜와 내가 동일시 됐죠. 그러니까 시청률이 그래 높지. 아니 그때 진짜로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서 긴 카톡을 받았어. 카톡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태양의 후예가 수목 드라마였거든. 10시부터 11시까지. 근데 엄마들은 본방사수라고 수요일 되면 9시부터 긴장한대. 그러니까 아빠들은 어떻게 해야 돼? 9시 전에 저녁을 해결하고 집에 들어가서 안방에 숨어가지고 나오면 안 된대. 난 태양의 후예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거 보고 알았다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 문장이었어. 11시에 본방이 끝났다고 거실로 튀어나오면 안 된대. 엄마들은 아직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가지고 그걸 즐기고 있는데 어떤 겁 없는 아빠들이 막 11시 되면 튀 나와가지고 막 텔레비 앞에서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 기사면 그 속으로 능지처참하고 싶다. 왜 그런지 알아요?
드라마에 내가 동일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재미가 있어. 자, 좋은 어린이책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딱 읽으면 이거 바로 우리 집 이야기네 이렇게 딱. 자, 예를 들어서 한 권 이야기할게요. 엄마가 화났다라는 그림책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 최숙희라고. 여기 보면 제가 저작권 때문에 다 가지고 나올 수는 없고, 이거 최숙희 이거 엄마는 화났다 원화전시회에서 찍은 사진인데 하루는 엄마가 기분이 좋았나 봐. 그래서 자기 딸이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키셨어. 근데 애들 짜장면 먹으면 어떻게 돼요? 4학년들도 뭐 4학년 5학년도 뭐 묻히고 흘리고 쏟고 막 난리 부르스라. 이거 그럼 이게 싫으면 시켜주지 말아야지. 근데 시켜줘 놓고는 봐, 벌써 기분 나쁘기 시작했어. 허리에 손을 간 거 각도 보이죠? 그래가지고 막 지랄하는 거라. 그것도 똑바로 못 먹나 개사코 또 막 빨리 가서 씻으라 했겠죠? 그 애가 목욕탕에서 씻는 거라. 씻다 보니까 목욕탕 뭐 거품을 너무 많이 짰는지 내친 걸음에 엄마가 옛날에 목욕탕 막 청소하던 생각도 났고. 그래서 막 목욕탕에서 막 지 혼자 재밌게 놀고 있어. 엄마가 기다리다 안 나오길래 문을 벌컥 열어보니까 완전히 개판돼 있는 거죠, 목욕탕이. 엄마 기준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머리 쥐 뜯고 있죠, 이제. 뚜껑이 드디어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라. 그래서 뭐라 했겠지? 애도 결심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는 이상하다. 사사건건 따라다니면서 뭐라 하네 하면서. 그죠? 이번엔 내가 조신하게 놀아야지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뭐 스케치북 종이 이런 데 그렸겠지. A4나 뭐 이런 데. 근데 애들은 뭐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고 막 표현하고 싶은 거 많고 이러니까 넓은 벽하고 바닥 이런 데다 막 드디어 이제 엄마 뚜껑 열려가지고 이제 폭탄 투하하는 거죠. 애들은요, 이 책 들자 말자. 이거 우리 집 구석하고 똑같네. 이게 동일시죠, 동일시.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엄마가 막 얘가 주인공이 막 엄마한테 혼날 때 지도 혼났던 생각나고 속상하고. 그죠? 근데 이 최숙희라는 작가가 엄마한테 매일 애들이 혼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죠. 그걸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애 크기가 작아진다고 묘사를 했어요. 애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지 이제. 그죠? 애는 점점 작아지고 우리가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애 눈이 안 비죠. 애가 상처를 받든지 찌랄을 하든지 막 눈이 안 보이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이 엄마가 어느 날 이제 하도 익하다 보니까 애가 눈이 안 보여. 없어진 거라. 너무 작아졌어. 그제서야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지 하면서 이제 우리가 왜 2시간 지나면 돌아오듯이 근데 애는 너무 작아져서 울다 지쳐서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어 있었어 사실은. 근데 엄마는 애 없어졌다고 있잖아요. 온 동네방네 찾으러 다니는 거라. 이 그림책을 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애 없어지면. 저도 옛날에 열받을 때 애 대문 밖으로 나가라 했거든. 일마가 나가면 안 되잖아. 빌어야지 잘못했다고. 근데 진짜 나가더라니까. 5분도 안 지나서 내가 불안해가지고요. 창문 너머로 대문 밖에 봤잖아. 애가 없어. 애 잘못 생각하고 진짜 뭐 어디 잘못됐나 싶어 걱정이 되는데 온 동네 찾아다니고 그랬잖아. 우리가 꼭 그렇다니까요. 이 엄마가 그래가 막 온 동네 찾아러 다닌다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애가 잠결에 엄마가 막 울며불며 자기 찾아러 다니는 거를 들은 거라. 그제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위로를 받죠. 혼날 때, 저 꼬마가 혼날 때 우리 책 읽는 아이들도 같이 속상하고 엄마가 막 자기를 사랑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같이 위로를 받고 이러죠. 아, 우리 엄마 치는마 맞는갑다 하면서. 그러니까 나왔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엄마가 막 끌어안고 있잖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카타르시스라고 불러요. 자기 정화. 속상할 때 한 번 실컷 울고 있잖아. 그죠? 이와 함께 주인공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하고 주인공이 엄마 사랑을 받을 때 나도 사랑을 받고 이러면서 자기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책을 딱 덮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엄마도 이 엄마처럼 맨날 혼내는데 그래도 아, 우리를 사랑하긴 사랑하는갑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보고 통찰, 깨달음, 인사이트니스. 우리하고 똑같죠. 사나 미안해 하고 막 지금 울고 불고 막. 그럼 애들은요, 아이고 우리 엄마 내일 또 아침에 깨우면서 또 과음 지를 것 뻔하지만 그래도 오늘 일단 미안하다 하니까 마음이 풀리잖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죠. 우리 아이도 꼭 이렇게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제 동네 언니들은 보통 막 애 잡고 이러잖아요. 수학공부하다가. 그러면 언니들이 뭐라고 코치하는 줄 알아요? 극하다가 애하고 관계만 나빠진대. 빨리 학원 보내라 이건다니까. 근데 학원 보낸다고 애하고 관계 좋아져요? 안 좋아져. 그 속는 거라. 저는요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내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요 다시 털고 일어나서 또 아이 손을 잡고 하루를 살았어요. 이걸 계속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수능 쳤잖아요. 이게 수능 성적표라. 저는 인증샷으로 승부한다니까. 뭐 봐도 모르겠죠. 여러분들 뭐 옛날에 수능 안 쳐봤나? 하여튼 굉장히 잘 쳤죠. 여러분들 봐도 모를 거라. 이게 전국에서 한 200등에서 250등 정도 되는 성적표예요. 뭐 봐도 모르니까 넘어가자. 아니 어린 시절에 책을 잘 읽고 자랐는데 그냥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다니까. 피아노 태권도도 못 다녔어 우리는. 근데도 잘 자란다니까. 아까 말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력. 그냥 눈에 보이는 실력 말고요. 초등학교 때 기말고사 치면 그 성적이 나오잖아. 그건 눈에 보이는 실력이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집중력, 생각하는 힘, 독해 능력 이런 거. 이런 걸 잘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커서 동기가 딱 생겼을 때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고요. 이게 없으면 마음이 생겨도 못한다니까. 늦었죠. 자, 도서관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책을 빌려서 아이들을 읽어주는 작업을 저학년 때 많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다니까? 있었으면 제가 먼저 했을 거라. 왜? 아쉬움이 제가 제일 크니까. 옛날에 본무동에 제가 소문이 났어요. 달서구에 가면 미친 아빠 하나 있다고 하면서. 진짜로. 애 대통령 만들려고 하면서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꿈이 대통령이었거든. 그래서 노무현 만나서 사진도 찍고 막 우리 집 냉장고에 10년 동안 붙어있고 이랬거든. 그래서 엄마들 그렇게 소문이 났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잘한 것이 아이하고 어린 서점을 다니면서 좋은 그림책을 사서 읽어주고 이 작업을 12년을 했잖아요.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너무 잘했죠. 그리고 좋은 의식을 읽어주다 보니까 제 마음을 표현할 기회도 훨씬 많이 늘어나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옛날에 소문나가지고 제가 아침마당에 출연했잖아. 토요 아침마당. KBS에서 하는 거 알아요? 토요 아침마당이라고. 거기 1시간 녹화했다니까. 우리 애가 같이 출연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변했어. 쪽팔린다고. 그래서 내 혼자 출연했어.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녹화를 다 하고 난 다음 50분인가 1시간인가 녹화를 하고 녹화 방송 보러 아드님한테 한마디 하래.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아이돌처럼 그렇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했어요. 아빠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유언처럼 말했다니까. 제가 우리 애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말 못했어요. 내 마음속에 네가 100점 맞으면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니 뒤진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제 이런 제 속물적인 것들이 점점 치유되고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하면서 이상하게 제가 자란 거죠. 아이와 함께 저도 자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후로는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우리 아이한테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단서가 있었거든. 말 잘 들으면 너를 사랑하고 양치하면 너를 사랑하고 근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빠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막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뵐 때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설득하고 싶고 권하고 싶은 것이 가족들이 도서관 나들이를 하라는 거죠. 좋은 책 꾸준히 빌려와서 읽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사교육 없다. 저는 이거 맹세코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수기. 저는요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저는 도서관에 갔어요. 심지어는 주부생활, 우먼센스, 여성동화 이런 데 가끔씩 보면요 그 당시 학력고사 전국 수석 어머니 수기하면서 몇 쪽 실리고 이랬다니까. 저는 그런 거 다 복사했어요. 도서관에서 스크랩 다 하고. 우리 6살 때는요 민사고 입시 설명회가 대구에서 열렸잖아. 6살 아빠인데 제가 거기 갔다니까.
민사고 입시 설명 끝나고 질문을 누가 제일 많이 한 줄 알아요?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정도 제가 공부에 미친 놈이라니까. 근데 우리 애 잘 되는 길이라면 내가 뭐든지 안 했겠어요? 했겠지. 수성고에 가면 유명한 학원도 많죠. 서울대 학원 보내라는 사람도 많았다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키우는 것보다 서울대 학원 보내는 것이 더 좋았다면 내가 보냈겠죠. 무슨 내가 도둑질 하더라도 안 보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니까. 길게 멀리 보고 어릴 때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들 도서관에 다니면서 어떤 책을 빌려서 읽어줄 줄 몰라서 사실은 좋은 어린이책이 뭐 어떤 책인지 몰라서 엄마들이 전부 전집 사거든. 예? 전집 사는 엄마들 이유가 책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불안하고 이런데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몰라. 그래서 동네 언니들 코치대로 교원 웅진 가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할인 많이 해주고 뭐 이런 거 사는 거라. 자,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좋은 어린이책 어떻게 빌릴까? 처음에 할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이 출판사 따라가는 거예요. 인터파크가 전산화된 이후로 그죠? 15년 정도 통계를 내봤더니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렇게 10권 나왔어. 이걸 보고 힌트를 얻자는 거죠. 10권 읽기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힌트를 얻자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보면요. 요즘 교과서가 좋아서 교과서 제일 뒤에 보면, 뒤쪽에 보면 이 교과서에서 실린 이야기의 원전이 목록이 쫙 있죠. 알아요? 교과서 구경은 하나? 목록이 쫙 있어요. 거기 보면 전집 한 권도 없어. 알아요? 잘 만들어진 단행본에서 다 이렇게 좋은 문장을 뽑아서 교과서를 만드는 거라. 자, 1위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똥이잖아? 그럼 강아지똥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는지 알아야 돼. 그럼 길버드리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럼 길버드리는 좋은 책을 만드는구나. 왜냐면 길버드리는 강아지똥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얻고 명성도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출판사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얻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좋은 책을 자꾸 내는 거라.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학교 도서관에서 어린이책 브랜드 중에 유명한 브랜드부터 순서대로 빌려서 읽으면 돼요. 자, 어린이책 브랜드 중에 가장 파워 있는 브랜드 1위는 비룡소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뭐 순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저학년은 비룡소고 고학년은 창비고 뭐 이런 식으로. 자, 비룡소 이거 우리나라 출판 대기업이에요. 민음사라는 출판 대기업이 있는데 그 출판 대기업의 어린이책 브랜드. 도서관에 가면 그림책도 있고요. 또 저학년 문구 중에는 난 책 읽기가 조악하면서 이렇게 시리즈가 있어요. 자, 비룡소하고 거의 뭐 라이벌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시공준이요. 자, 창비는 옛날에는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을 지켜온 한 30년 동안 고학년 문고, 창비 아동 문고라고 꾸준히 냈어요. 300몇 권을. 근데 요즘은 이제 저학년에도 관심을 가져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수박 수영장 이거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수박을 파가지고 그 여름에 거기다 수영장을 만든다니. 진짜 창의적이죠. 엄마 사용법 이것도 저학년 문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창비 어린이책 원고 공모에서 대상 받은 책이에요.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아이들을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팀을 짜서 학년별로 수업을 하거든요. 엄마 사용법 가지고 제가 수업을 했어. 엄마 사용법 어떤 줄 알아요? 지금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어린이들은 반품하고 새엄마를 주문하는 거라. 그러면 새엄마만 오는 게 아니라 매뉴얼도 와. 엄마 사용법 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요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제 저하고 수업하면서 엄마를 주문하자 하면서 주문서를 너희들이 작성해라 하고 내가 종이를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요구사항을 적은 주문서를 작성한다니까. 첫째, 게임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시켜주는 엄마. 주문서에 그렇게 적는다니까 애들이. 둘째, 일주일 용돈을 3,000원 이상 주는 엄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욕을 안 하는 엄마. 동생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엄마 하면서 쭉 적는다니까. 그래서 주문서를 내한테 내요. 그래서 내 주문해놨거든. 3학년까지는 계속 저한테 물어봐. 선생님 언제 도착해요? 근데 4학년 되니까 애들이 고민을 막 억수로 해요. 주문서 작성하자 하니까. 우리 엄마가 좀 욕도 많이 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품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주문서 작성을 포기해. 4학년 되니까. 그래서 내가 3학년들한테 했잖아요. 4학년 형들이 주문을 안 해가지고 그 공장 망했다 하면서. 사계절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이 고학년용 그림책들을 많이 내는 좋은 출판사죠. 이 지금 PPT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넘길 텐데 이 PPT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그대로 올려놨어요. 책 목록 이런 거. 그리고 제가 다른 학교에 가면 첫 해에 불려가면 이 제일 중요성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둘째 해에 가면 아이를 살리는 수학 공부, 또 셋째 해 가면 사회학비를 절약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 이런 강의를 하거든요. 원래 다른 학교에서 한 수학이나 영어 공부 강의도 여기 우리 다음 카페 가면 동영상으로 다 촬영해서 올려놨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카페는 뭐 아무 조건도 없어. 뭐 댓글을 몇 개 이상 달아야 정회원되고 치사한 그런 거 없어. 근데 엄마도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어제도 어떤 학교 엄마들이 제 강의를 듣고 우리 카페 가입했는데 거기다 인사를 써놨어요. 가입 인사. 빨리 등업해 주세요. 등업이고 찌라리고 우리는 없는데 가입도 안 하게 하고 싶어. 근데 이건 다음의 정책이죠. 다음이 회원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포탈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입하는데 우리 카페 가입하기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 가면 돼요. 유튜브에서 대구 부모 연구소 검색하시면 동영상 다 있어. 근데 이제 동영상 이외의 자료들은 카페 오는 게 훨씬 더 낫죠. 아까 강아지 똥을 만들었다는 출판사가 길버트 어린이인데 이 길버트 어린이에서 만든 책들 중에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라고 해서 이 그림도 조잡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그림책에 비하면 그림도 형편없고 이런데 이상하게 애들이 이걸 좋아하더라.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길버트 어린이 편집 책임자가 있어. 고대영 선생이라고. 이 양반의 딸이 지원이고 아들이 병관이라. 자기 애 키우던 이야기를 글로 써서 그림은 자기가 못 그려가지고 그림 작가를 붙여서 책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9권인가 시리즈로 나왔어. 요즘은 또 그림 그리던 이분도 또 독자적으로 또 그림책 만들어. 작년에 대구 내려서 이분이 강연을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원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대. 병원에 군대 갔다 왔고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아직도 자기 또래 친구죠.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 이야기라서 좋아해. 누나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뭐 엄마 아빠 없이 지하철도 타보고 뭐 지하철 타고서 저 그림책 가지고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 일부러 지하철 상인역에 다 모여가지고 저하고 같이 지하철 타고 지하철 시설도 둘러보고 뭐. 자, 넘어갑니다. 빠르게. 두 번째 방법은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거죠. 그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잘 모르면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 이런 거죠. 자, 저학년용으로는 그림책이 좋은데 글밥 많은 책 사치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 이 미디어가 발달하는 시대죠. 요즘 젊은 애들 보면요, 장래 희망 중에 가장 많은 희망이 뭔지 알아요? 유튜브 스트리머. 게임 중계하고 얘가 떼돈 버는 사람도 많거든. 작년에 유튜브 스트리머 지금 영국의 어떤 애가 마인크래프트 중계를 해가지고 170몇 억을 벌었잖아. 그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1인 방송하는 아프리카, 외국에서는 트위치라는 개인 방송, 1인 방송 그 플랫폼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옛날에는 막 텍스트만 중요했지만 이제는 미디어도 중요해서 저학년 아이들한테 그저 글밥 많은 책 아니라도 돼. 그림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사실은 그림책 중에 이 무거운 주제를 다룬 고학년용 그림책도 좋은 그림책 진짜 많아요. 이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간된 그림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가 너는 특별하단다. 이건 미국 그림책이에요. 두 번째가 캐나다 그림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저는 이제 엄마들한테 한 권 한 권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엄마들을 위한 공개 수업을 해요. 우리 연구소에서. 그때 오시면 이제 한 권 한 권 제가 매주 한 권씩을 선택해서 엄마들한테 직접 읽어주고요. 엄마들 제가 읽어주는 게 그래 좋다네. 엄마들한테 읽어준다니까. 어른들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 책에서 무엇을 건져서 우리 아이하고 소통할 것인지, 이런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은 절대로 학교 강의 약속 안 하잖아. 엄마들하고 이 수업을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 권 한 권에 대한 책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아까 우리 카페 들어오시면 이 금요일 수업이 한 권 한 권이 전부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올라가 있어요. 엄마들 한번 들어보시면 아이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이야기해 줄지,
시간 나신 분은 직접 금요일 오셔도 되고요. 올 때는 손수건을 반드시 들고 와야 돼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수업. 제가 진짜 많이 울거든요. 매주. 자, 고학년용 단행본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1위가 샬롯의 거미줄. 당연히 시리즈물 중에는 해리포터가 제일 많이 팔렸고요. 2등이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데, 단행본 중에 시공준이에서 나온 샬롯의 번역된 샬롯의 거미줄 제일 많이 팔렸죠. 우리나라 고학년용 단행본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들, 교과서에 실리고 이런 유명한 책들이죠. 자, 세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두 번째를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눈이 뜨죠. 이제 수상작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림책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어. 안 그래도 요즘 뭐 노벨상을 트럼프가 받느냐, 뭐 문재인과 김정일이 받느냐 개사파 지금 시끄럽죠. 도박사들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받을 것이다 하고 배팅을 했어. 2등이 트럼프가 받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요 세 명이 같이 받게 되지 않을까. 지금 유사일에 이렇게 한반도가 지금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평화가 찾아온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정말 없던 일이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이상한 누구 홍준표인가 찌란인가 내 답답해 죽겠어. 작년만 해도 핵전쟁이 일어난다 하고 얼마나 불안했어요. 근데 지금 기적같이 평화가 찾아왔고요. 김정은 보면 내가 너무 고맙다니까. 그 30몇 살밖에 안 된 80년대생인가? 그 젊은 양반이 그죠? 예의도 바르고 우리 문 대통령하고 대화할 때도 항상 문 대통령하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보통 국가 지도자는 저는 안 하거든. 나는 하거든. 자기 혼자를 호칭할 때는 나는 이렇게 말하지만 항상 문재인 대통령 같이 이야기할 때 저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리고 진짜 결단도 잘하고 진심을 가지고 말을 해주고 이러니까 지금 놀라운 지금 우리 아이들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하고 책 수업할 때 작년에는 어떤 경우도 핵전쟁은 안 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 가지고 수업했어요. 춘희는 악이란다. 이거 고학년용 그림책인데 그때 막 핵전쟁이 일어난다 하고 이랬죠. 작년에. 저 일본에서 발간된 그림책인데 제1교포 3세가 그렸어요. 이 제1교포 3세가 어릴 때 초등학교를 갔다 어떤 집 앞을 지나오면 항상 그 집에서 그 집은 할머니하고 40 넘은 아줌마하고 둘이 사는 집인데 항상 할머니가 자기들 방과 후에 초등학교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면 그 할머니가 기저귀를 빨아서 널면서 마당에 노래를 부르는 거라 구슬프게. 그 노래가 뭔지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국 노래인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가면서. 이 할머니가 제1교포 3세인데 고향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기저귀를 계속 빨아넣어. 그 애들이 이상하게 궁금해가지고 이 집에 애기가 없고 할머니하고 40 넘은 아줌마하고 같이 사는데 기저귀를 계속 빨길래 애들이 물어봤대.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는 말이 춘희는 악이란다. 이 책의 제목이죠. 이 할머니에 따라 40 넘은 춘희는 똥오줌을 못 가려서 기저귀를 차고 살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할머니가 아기를 춘희를 배웠을 때 히로시마에 살았어. 그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피폭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중증 발달장애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춘희라. 그 덩치는 40 넘은 아줌마인데 그죠?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왜 아이들하고 이 책을 가지고 수업하는가 하면 정치가들은 어떤 명분으로 막 전쟁이 필요하다 하고 전만 나쁜 놈이다 하고 하지만 그 피해는 누가 고선해봐요? 평범한 시민들이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특히 핵전쟁은 얼마나 우리를 황폐화시키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했어요. 원래는 어떤 걸로 하는 줄 알아요? 이거 비무장지대 봄이 오면 원래 4월달 제가 일부러 벌써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에 열린다고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4월달 책을 이렇게 선정했어요. 우리 카페 가면 제가 매달 아이들 수업하는 책을 선정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엄마들은 집에서 그걸 다 인터넷으로 사서 집에서 읽어야 돼. 읽고 난 다음에 저한테 보내면 엄마들이 다 하지 못하는 말을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하고 이러죠. 이 비무장지 보면 이건 우리나라 유명한 그림 작가 이혁배가 쓴 그림책인데 비무장지대가 뭔지 알아요? 원래는 38선으로 미소가 우리 한반도를 갈랐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서쪽은 조금 우리가 뺏기고 그죠? 저 강원도 쪽은 조금 더 뺏었어. 그래서 휴전선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휴전을 하면서 지금 아주 중요한 게 휴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휴전이라는 건 전쟁을 하다 잠깐 쉬었어.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총 쏘고 대포 쏘고 뭐 연평도 해전 일라고 막 이러잖아요. 원래 그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할 때 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씩을 절대로 우리가 어떤 군사시설도 설치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게 비무장지대라. 근데 서로 막 어기고 지뢰 파묻어 놓고 막 이러고 있죠. 이 평화주의자 이역배라는 작가가 그죠?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면 이런 말이죠. 비무장지대 봄이 오면 이 말은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면 이런 그죠? 메타포를 가지고 있어요.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적절하게 원래 이 책을 가지고 애들하고 수업에서 비무장지대가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책 무시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좋은 그림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읽어주고 나누고 하다 보면요. 아이들 생각하는 힘이 저절로 자라죠. 역사 공부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역사적 지식을 막 단편적으로 외우면 안 돼. 몇 년도에 임진왜란, 뭐 1592년 임진왜란, 뭐 1492년 조선의 건국해사고 뭐 이건요 얼마 못 가고 황폐하죠. 그게 아니라 이런 좋은 어린 책 속에 역사적 배경이 녹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죠. 그래서 또 다른 책 찾아보고 이래야 돼. 웅동에 갔는데, 자, 도산을 빌릴 때 세 번째 방법은 유명한 상 받은 책을 따른 거죠. 칼데코상은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요. 우리나라에 지금 칼데코상이 시작된 지 한 100년 지났는데 미국에서 해마다 한 권에게 그해 영어로 발간된 그 세계적인 그림책 딱 한 권에게 칼데콧 메달을, 후보작이 되었던 서너 권에게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책 보면요 그림책에 여러 노란 딱지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 칼데콧상을 받았다는 뜻이죠. 이런 세계적인 그림책들이 우리나라에 200권 정도 번역되어 들어와 있어. 알라딘이나 예스24 가서 칼데콧을 검색하면 주르륵, 아니면 도서관 가서 사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래서 이런 칼데콧상을 받은 그죠? 아주 그죠? 진짜 주옥 같은 그림책들 이런 건 도서관에서 얼마든지 빌려봐도 되죠. 영국에 가면 칼데콧과 똑같은 취지로 영국에서 발간된 그림책은 게이트 그린 어웨이상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책이에요. 유명한 책이죠. 고릴라 같은 거 벌써 다 알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뭐 빠른지 유치원에서 고릴라 가지고 수업하고 이래요. 이거 유치원 애들이 볼 책이 아니에요. 사실 주제가 블랙독 이런 그림책은요 유명한 책인데 어느 날 집 앞에 개가 한 마리 나타났어. 근데 엄마가 보더니 그 개가 호랑이만 해. 무서워가지고 창문을 다 잠고, 아빠가 보니까 집채만 해. 그러니까 커튼을 다 닫아. 그 집 형아가 나오고 보더니만은 무슨 앞산만 해. 그래 문을 다 잠고. 이런 식으로 점점 무서워지죠. 집 앞에 개가 한 마리 나타나는데, 저 집 앞에. 근데 이 집에 막내가 있어. 4살짜리인가 5살짜리인가.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문 열고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개하고 뛰노는 거라. 그리고 저녁 되니까 그 개를 데리고 들어와. 들어올 때 보니까 개가 요만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식과 비례한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이사할 때 스트레스 받죠. 그 스트레스 크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더 커져요. 그죠? 용기 있게 그걸 이겨내면 별거 아니게 되죠. 이 블랙독이라는 제목은 옛날에 영국 수상 처칠이 자서전에서 제일 먼저 썼어요. I have a black dog 하면서. 나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블랙독이라는 말이 우울증으로 쓰이죠. 몇 달 전에 샤이니 종현이 자살했죠. 내가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샤이니 종현의 왼쪽 겨드랑이에 블랙독이 그려져 있잖아. 타투로. 깊은 우울증이 있다고. 우울증과 싸우다가 간 거죠. 그리고 이 뭐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싸우거든요. 예를 들면 새학기를 맞이할 때, 전학을 갈 때, 이럴 때 우리가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블랙독 같은 그림책을 읽으면서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겨낼 수도 있는 별것 아닌 것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에 내가 짓눌려서 너무 큰 일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죠. 물론 진짜 뭐 이 생물학적으로 뇌를 다쳐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면 이건 진짜 그죠? 치료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우리 아이들의 어려움은 내가 인식하기에 따라 다르죠. 엄마가 아이들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는가에 따라서. 반에서 큰 힘센 애한테 혼났어요. 이게 심각하게 말하면 학교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지나가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우리의 인식에 달렸어요. 일을 키울 수도 있고, 그죠? 별것 아니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이 그림책 하나가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많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 지금 몇 분이에요? 50분. 자, 영미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그림책을 대상으로 이탈리아 볼로나라는 도시에서 2회에 한 번씩 페스티벌이 열려요. 북 페스티벌. 거기서 이제 좋은 그림책에 주는 상이 라가치 상이라고 해요. 이런 좋은 그림책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서 상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 소개는 못하지만 우리 유명한 출판사도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창비. 창비에서는 해마다 어린이책 원고 공모를 해요. 그래서 창비 어린이책 대상 이런 책 있죠. 아까 엄마 사용법 이런 책 있죠. 그게 대상 받은 책이라. 그리고 괭이 부림할 아이들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또 창비 말고도 문학동네 뭐 유명한 출판사들마다 다 그 문학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입상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지금 생각상 소개는 못하고 지나갑니다. 도서관에서 이런 좋은 책을 빌리면 성공할 확률이, 애들이 좋아할 확률이 높은 거죠. 자, 도서관을 자주 다니다 보면 이제 좀 눈이 뜨여요. 저도 뭐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마누라 손에 이끌려 갔잖아요. 지금은 어린이책 전문가라는 소리 듣잖아. 그러니까 엄마들도 도서관을 자꾸 다니다 보면 뭔가 눈이 뜨여요. 이제 좀 고수가 되면 이제 작가를 따라가는 거지. 그죠? 뭐 이건 안 해도 되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림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권정생 쌤 하면, 그죠? 강한지동부터 시작해서 저기 지금도 안동에 가면요, 어떤 폐교된 초등학교에 권정생 동화나라고 꾸며놨다니까. 애들 데리고 그 소풍한가 봐요. 거기 가면 권정쌤 일대기를 동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 저는 우리 연구소 애들 데리고 한 100명이 그때 소풍, 가을 소풍도 갔어. 그 학교 운동장에 실컷 뛰놀고 도시락도 준비해 가서 먹고. 마당에 가면 학교 그 권정생 동화나라 가면 이거 뭐야, 엄마 까투리하고요, 또 고학년용 몽실 언니하고 있잖아. 또 강아지똥하고 조형물도 있어, 조형물. 그래서 거기서 기념사진도 찍고 이러면 참 좋죠. 지금 벌써 돌아간 지 10년인가 지났어. 평생을 총각으로 살았죠. 이분도 우리 아버지처럼 폐병 환자였거든. 폐병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장가도 못 가고 몸이 아주 왜소해서 40몇 킬로로 안동에서 어떤 조그만 교회 종직이로 평생을 살았어요. 나온 인생은 전부 북한 어린이 돕는 데 다 기부하고 그랬죠. 요즘 뜨는 엄마들이 좋아하는 작가가 백희나죠. 6년 전인가 저거 구름빵이 나와가지고, 구름빵이 처음에는 백희나가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전집으로 나왔어요. 한솔수북에서. 근데 너무 좋아하고 그림책에서 드물게 아빠를 그림책의 주인공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회사에 출근한 아빠에게, 아침을 굶고간 아빠에게 뭐 빵을 배달해 주러 가는 아이들 이야기. 그래서 대박 났죠. 저게 최단시간 내에 100만 부 스테디셀러가 됐어. 이 양반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닭종이 공예를 배워왔다네. 종이를 어떻게 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림책인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가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요. 그림책 배경이 독특하죠. 그러니까 그림책 아이들 많이 있다 보면 창의력이 자라. 왜? 기법이나 이런 게 다 달라. 일러스트, 서양화, 동양화, 뭐 다양한 종류의 그림책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배경을 사진 찍어서. 장우탕 선생님 보면요, 동네 목욕탕 가면 할머니들 있죠. 재래식 목욕탕 가면 할머니를 이 종이로 직접 만든 거야. 요구르트 좋아하는 할머니를 이 책의 주인공이 만난 이야기. 작년 3월달인가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이 나왔죠.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이게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 그래서 나오자마자 제가 사서 엄마들 금요일 수업에서 소개하고 이랬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꼭 사서 읽어봐요. 아니면 도서관에 빌려서 읽든지. 이런 정도의 책은 소장해야 되지 사실은. 희한한 알사탕이 있어요. 꼬마가 문방구에 가서, 얘는 뭐 친구도 사귈 용기도 없고 이런 애인데 어머니도 없는 것 같아. 아빠하고 이렇게 할머니 밑에서 양육되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나 봐. 백희나는요, 구름빵을 내고 나서 가장 자기가 후회한 게 뭔지 알아요? 너무 단란한 가정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거야. 아빠 출근하고 뭐. 근데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이 상처받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그림책에서는 온전한 가족이 하나도 없어. 요 알사탕에서는 엄마가 없어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없어. 아빠하고 둘이 사는데 친구도 없고.
근데 문방구에 가서 구실치기 하다 구슬이 모자라가지고 문방구에 갔는데 그 문방구 할아버지한테 낚여가지고 알사탕을 샀다. 근데 이상하게 이 알사탕 봉지에서 알사탕을 먹으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 아빠가 있잖아요. 퇴근하고 가지고 막 폭풍 잔소리를 책 한 페이지 계속 하거든. 이 책에 한 페이지가 전부 아빠 잔소리라. 씻었나, 숙제했나, 알림장 챙겼나, 뭐 해라. 우리가 평소에 하던. 근데 얘는 알사탕을 딱 먹고 아빠 잔소리 들으니까 아빠의 모든 말이 사랑해 이래 들리는 거야. 진짜 감동적인데. 한번 읽어봐요.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진다니까. 아까 최숙희 이야기 했죠. 외국 작가로 제가 존 버닝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네요. 진짜 좋은 작가들이 외국에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도 많고. 근데 특별히 제가 존 버닝엄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이들의 마음을 잘 포착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 존 버닝엄의 대표작이 지각대장 존인데 존이 학교에 가서 계속 지각을 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묻잖아. 왜 지각하냐 하면 오늘 홍수가 났어요 하고. 근데 담임이 생각할 때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홍수가 날 만한 강이 없어. 근데 애는 홍수가 났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맨날 존한테 벌 세우죠. 빡빡이. 그래서 지각되는 좀 책 표지를 딱 넘기면 안쪽 표지에 전부 뭐예요?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빡빡이. 이 담임은 아이들의 마음을 몰라.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만의 고유의 세계가 있죠. 우리 애 초등학교 1학년 때 갈 때 보니까 처음에 보름인가는 제가 따라갔어. 근데 그 다음부터 오지 말아 하대. 애 혼자 학교 가는 거라. 저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애 몰래 미행을 했어요. 학교 가는데 뭐 그죠? 바닥에 하얀 총알 떨어져 있어. 그거 다 줬고 있잖아. 수집하고 뭐 어떤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 무서운 짖는 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골목을 지나가긴 해야 되고 개가 있는 집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건너편 벽 쪽으로 탁 붙어. 스파이더맨처럼. 그래서 총알같이 후다다닥 그 집 앞을 지나가고 6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6교를 건너는 게 엘리베이터 산 올라가는 것 같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지 몸보다 더 큰 등짝에 가방을 메고 그 6교를 건너가는데 내가 얼마나 안쓰럽든지. 근데 이 존의 담임생은 이런 거 몰라. 애가 지금 뭐하고 오는지, 우리 애가 얼마나 그 많은 생각을 하고 상상의 세계에 빠져서 학교로 가는지. 그죠? 근데 존은 이거 존 버닝엄이 그걸 다 포착하는 거예요. 너무 참 아이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알도라는 그림책 보면요. 이거 옛날에 대학 논술 시험에도 나왔잖아. 알도. 다른 제재들과 함께 4개인가 이렇게 주고 뭐 문제를 내주는데 논술에 그림책이 나왔다니까. 알도는요, 이 주인공이 존인지 뭐 존이라면 존의 또 다른 내면이라 여기 토끼처럼 그려놓은 거 있죠. 그 이 주인공 존은 항상 지가 힘들 때 알도하고 대화를 해. 용기를 내자 하고. 잘 때 되면 알도하고 헤어져. 잘 가 알도 하면서 내일 또 만나 하고 잠드는 거라. 아침만 되면 또 알도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루를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또 다른 자아라고 할 수 있죠. 너무 신기하다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평범하게 학교생활 하는 것 같죠. 다 자기 스스로 나는 해낼 수 있어 하면서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라. 힘내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참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우리 초등학교 1학년하고 이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잠깐 한다 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작년에 1학년하고 이거 알도로 가지고 수업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누구 중에 알도 있는 사람 없어? 하니까 어떤 1학년 여학생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는 투명인간이 있어요. 얘는 엄마가 아침에 회사를 가거든. 출근. 그럼 지 혼자 학교로 가? 자기는 투명인간 손을 잡고 학교로 간다는 거야. 그 1학년 버전으로 이게 존 버닝엄이 알던 거지. 저는 그건 너무 짠하고 막 감동이 되고 이래가지고 너무 기특하잖아. 그래서 엄마 회사에 카톡 해줬다니까. 야, 너희 딸이 카드라 하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엄마를 투명인간처럼 엄마가 투명인간이 돼서 자기 손을 잡고 지금 학교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니까. 지금 얘가 2학년이 됐어요. 최근에 다시 물어봤잖아. 야, 그 투명인간 잘 있나? 하니까 요즘은요 투명인간이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학교는 지 혼자 갈 수 있게 된 거라. 2학년 되고 나서. 근데 엄마가 투명인간처럼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사실 엄마는 회사에 가 있어. 아이들 보면 너무 신기하다니까. 그림책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아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서관 다니면서 이런 주옥 같은 그림책들을 사서 아이들하고 나눠보라니까. 이야기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아.
여러분들도 뭐 나름대로 많은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나이까지 자랄 동안. 맞죠? 저는요, 책을 읽으면서 너무 내 어린 시절이 치유되고요, 보상받고 위로를 받고 이랬어요. 아이만 잘 키운 게 아니라.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인증샷. 우리 애가 25살 때 제가 일요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빠 하면서. 왜? 하니까 일만 하는만이 시험이 와 이래 심노 하는 거라. 무슨 시험? 나 우리 애 시험치 나 생각을 못했거든. 무슨 시험 가니까 로스쿨 입문시험이 가는 거라. 지는 로스쿨 관심이 없는데 아빠가 옛날부터 하도 로스쿨 해놓으니까 미안해서 그런지 한번 지나가는 길에 시험을 쳐봤대. 아니,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나가는 길에. 왜냐면 우리 애는 로스쿨 안 갔거든. 지금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외국에 나가 있어요. 외국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로스쿨 안 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길 맞지. 지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신경질 나가지고 봐라 이 새끼야. 왜냐면 시험이 와 이래 심록하는 애 보면요, 기말고사 치고 와서 시험이 와 이래 심록하는 애 보면 다 70점이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 애들이 난이도가. 그래서 지가 고른 게 다 정답인 줄 알고 쉽다 한다니까. 근데 다 70점이야 초등학교 때 진짜 똑똑한 애들은요, 시험 쉽다 소리 안 해요. 한 문제만 어려워도 어렵다 하고 찾아보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우리 애 보고 내가 막 신경질 나고 비아냥거렸다니까. 봐라 이 새끼야 하면서. 네가 그래 책도 안 읽고 놀 때 알아봤다 하면서. 클럽 좀 작작 다니지 내가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전화 확 끊더라고. 저 카톡을 안 하대. 그리고 한 달 후에 인증샷 보내서 발표가 나가지고. 로스쿨 입문시험은 언어 이해와 논리 추론 2과목을 쳐요.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20대 중반의 청년부터 30대 중반의 청년들 중에 판검사가 되려는, 법률가가 되려는 문과에서 가장 우수한 애들이 치는 시험. 2,000명을 뽑는데 해마다 7,500에서 8,000이 준비를 해요. 언어 이해는 35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34문제를 맞췄어. 잘했죠? 근데 100분위는 상위 5%, 95%죠. 상위 5%. 다시 말하면 만점이거나 하나 틀린 애가 5%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추리 논증은 35문제 중에 29문제가 맞았어. 그런데 100분위는 상위 1.8%. 이건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변별력이 있었다는 뜻이죠. 이 두 성적을 합치면 우리 애는 전국에서 120등 정도. 로스쿨 정원이 2,000명이라고 했어요.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야. 연세대 고려대가 120명. 좋은 로스쿨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안 간다니까. 지금 표준 점수가 135점 정도 돼요. 경북대학교 로스쿨 가라 하면 이 시험으로 110점이 평균이야. 학교 평균이. 135점이면요 철철 남는 거지. 어디 뭐 아무 메이저 로스쿨 가는데. 근데 우리 안 갔어.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겠어요?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영남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입시하느라고 책 못 읽었어요. 대학 들어가서는 신입생이니까 1년 동안 놀았겠죠. 홍대 주로 가더라고. 홍대 클럽 많거든. 불금 캐사고 맨날 홍대 놀러가고. 그리고 2학년 들어서 군대 갔어. 군대에서 2년 또 썩었죠. 24살에 복학했어. 복학해서 몇 달 다니다가 교환학생 한다고 외국 나가서 또 1년 살다 왔어. 그리고 25이 된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등학교 이후로는 평범한 생활을 했다. 그런데 이건 원래, 그리고 로스쿨 입문시험은요, 이거 공부 방법이 없어. 공부해도 안 된다는 게 수험가의 정설이에요. 공부해서 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야. 교과서가 없어. 벼락치기로 성적을 올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법률가가 되는 청년이 지금까지 어떻게 논리적 사고를 하면서 살아왔는지 이게 측정되는 거라. 그러니까 공부해도 안 된대, 이 수험생들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가 지나가는 게 쳤다고 하는 거지. 특별히 아무 준비도 안 했으니까.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 저도 깜짝 놀라고 우리 애도 깜짝 놀라고. 어린 시절의 책 읽기가 우리 아이에게 평생 영향을 미치는구나. 책을 많이 읽어서 이번 기말고사에서 국어시험에 한 개 더 맞추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어린 시절에 그 어떤 아까 말한 그 중요한 요소들 있죠. 그게 자라서 아이들 인생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 너무 안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 설득하려고 가지고 나왔어. 단순히 뭐 웅진신급이 국어하고 뭐 이런 거하고 다르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 설득하고 싶었어요. 제가 다 해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아이디를 만들어서 도서관을 다니라고. 가능하면 학습지 끊고. 라고 해도 안 끊겠지만. 자, 책 읽기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엄마용 책 2권. 도서관에 가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하고,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저건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고요. 이 소설처럼은 프랑스 소설가가 쓴 책인데, 이 2권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책 읽기를 인도해야 될지 우리 시각을 교정해줘요. 제가 많은 책을 권하고 싶은데 그건 엄마들 부담이 되니까 요 2권만 꼭 빌려서 읽어봐요. 알았죠? 그리고 혹시 도움이 되면 우리 카페 들어와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하면 되고요. 아이고, 이 학급도 2학급밖에 안 되고 한 학년에 아이들 학생수도 적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맥시멈 10명 오시겠구나 하면서 최대한 10명 오시겠지 하고, 제가 나온 저 비산동이나 제가 서부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저런 데 가면 10명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훨씬 10명보다 훨씬 넘게 왔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잘 들어주시네, 집중해서. 그래서 혹시 제가 너무 거칠게 말해서 상처받으신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고요. 뭐 억지로 막 불안한데 끊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서 내 불안감과 싸워서 이겨야 저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불안한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도서관만 다니겠어요? 이거 못하거든. 그러니까 혹시 불안감과 싸워서 이기고 싶으면 우리 저 카페 들으셔서 다른 강의들 계속 들어봐요. 듣다 보면 내가 이긴다니까.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제 강의를 들어요. 엄마들이 저한테 들으면 약발이 3일 간대. 또 주말 되면 미친년 널뛰듯 하고, 그리고 또 들으러 오고 이런다니까. 몇 년씩 듣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막 베트남에서도 어떤 아줌마가 듣고 찾아오고 이런다니까. 여러분들 전 모르죠, 얼마나 유명한지. 여기 무지 달서구잖아. TV로도 가입자 없어요? TV로도 틀면 저 안 나와요? 맞죠? 나오죠. 교육청에서 엄마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을 저 유선방송 TV로도 알죠? TV로도 하고 촬영했다니까. 그래가지고 틀면, 작년에 책 읽기 강의 내가 텔레비 틀면 나온다니까. 저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몇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강의가 녹화됐죠. 며칠 전에는 제가 원래 영어 공부법 강의를 촬영했어. TV로도 했어. 좀 있으면 또 나와. 엄마 배우고, 물론 이건 편집해가지고 2시간짜리도 시간이 짧은데 그걸 50분을 편집하니까. 근데 우리 카페 들으시면 편집 전혀 안 된 원본이 있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 세천초등학교 가서 엄마 배우고 공부법 이야기했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카페 들어와서 이렇게 도움 받으시길 바라고, 뭐 아이 키우다가 이렇게 앞길이 캄캄하거나 이럴 때 제 생각이 나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어린이 서적, 잠수내 이런 우리 사회의 영향을 다 받고 도움을 받아서 제가 아이를 키웠거든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도움이죠. 제가 이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죠? 이렇게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잘 자란 것처럼.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아는 것을 이렇게 우리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어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이렇게 전화하셔서 시간 약속하시면 상담할 수도 있고요. 또 내년에 필요하시면 다른 학교들 보면 엄마들이 그 마지막에 그 쓰는 거 있잖아요. 평점은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쓰시되 내년에 또 필요하시면 내년에는 이 선생님 꼭 불러서 수학 공부 아니면 영어 공부 이렇게 쓰면 저 학부모 부장쌤이 저한테 전화할 때 올해는 뭐 수학 강의해 주세요, 영어 강의해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하여튼 인연이 돼서 또 다시 뵐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